자, 지난번에 삼국지 오지에 유효 태사자 사섭전 읽었고요. 이번에는 비빈전입니다. 비빈전. 말 그대로 비빈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부인, 사부인, 서부인, 보부인, 왕부인, 왕부인, 반부인, 전부인, 주부인, 하회, 하희구나, 하희 등부인, 이렇게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부인입니다. 오부인. 오국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국태. 손견의 와이프 오씨입니다. 자, 손파로, 손견이죠. 손파로의 오부인은 오나라 군주 손권의 어머니이다. 오씨는 본래 오군 사람이지만, 오군이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죠. 사실은 이 지역이 지금의 소주입니다. 소주. 중국말로 하면 수조라고 하죠. 전당현으로 이사했으며 어려서 부모를 여의어 동생 오경과 함께 살았다. 오경은 여러분 손챙이 열전이나 곡이 잘 나오죠, 그죠? 단양에 있던 사람인데 단양 태수였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손견은 그녀의 재능과 외모를 듣고 아내로 삼고자 했다. 재능만 본 건 아니구나. 오씨의 친척들은 손견의 경솔함과 교활함을 혐오해 그의 구원을 거부했으므로 손견은 매우 부끄럽고 원통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오부인이 친척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화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제가 만일 시집가서 불효해진다면 그것은 제 운명입니다. 이에 친척들도 마침내 결혼을 허락했다. 그녀는 사남 1녀를 낳았다. 오경은 늘 손견을 따라 정벌에 나가 전공을 세웠으므로 기도 위에 제수되었다. 오경은 오부인의 와이프죠. 오부인의 이제 오씨의 그 동생이죠. 원술은 오경을 승진시켜 단양 태수를 겸하게 하고 전임 태수 주흔을 토벌해 드디어 그의 군을 점령했다. 손책이 손하, 여범 등과 더불어 오경에게 의지해 부하들을 모아 합동으로 경현의 산적 조랑을 토벌하니 조랑은 져서 달아났다. 요 시점은 아마 손견이 죽고 난 이후겠죠. 경현은 아마 여길걸? 여기를 얘기하는 걸걸? 때마침 유유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오경은 다시 북쪽으로 가서 원술에게 의탁했다. 원술은 그를 독군 중랑장으로 삼고 손분과 함께 횡강에서 번능과 우미를 토벌하고 또 말릉에서 작용과 설례를 쳤다. 이때 손책은 우저에게 부상을 입었고 항복했던 도적들도 다시 모반했는데 오경이 이들을 쳐서 모두 사로잡았다. 요거는 손책이 그 말릉으로 들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경은 유해를 토벌할 때 참가했는데 유해가 예장으로 달아나자 손책은 오경과 손분을 수춘으로 보내 원술에게 보고했다. 원술은 바야흐로 서주를 차지하기 위해 유비와 싸우려고 했으므로 오경을 광릉태수로 삼았다. 오경이 단양에 있다가 광릉으로 왔군요. 광릉은 여기입니다. 근데 광릉태수를 삼았다는 게 이때 여기에는 유비하고 도겸이 있었나? 유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냥 명예직으로 준 겁니다. 아니면 요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군사 행동을 하라 뭐 그런 얘기겠죠. 원술이 나중에 참람하게도 황제라고 일컫자 손책은 편지로 원술을 깨우치려고 했다. 그러나 원술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곧장 장강 입구를 끊어버리고 원술과 오가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오경에게 알렸다. 오경이 곧 광릉군을 버리고 강동으로 돌아오자 손책은 다시 그를 단양 대수로 삼았다. 다시 또 단양으로 왔습니다. 한나라 조정은 의랑 왕보를 보내 왕명을 받들어 남하하게 하고 오경을 양무장군으로 삼았으며 그가 군수를 겸한 것은 전과 같게 했다. 손권이 어린 나이에 대업을 이을 때 오부인이 군사와 행정을 다스리는 일을 도와 매우 큰 보완과 이로움이 있었다. 자, 건한 7년입니다. 그녀는 죽음에 임박해 장소 등을 불러 뒷일을 부탁했다. 그녀는 죽고 난 뒤 고릉의 손견과 합장되었다. 건한 8년입니다. 여기 203년입니다. 오경은 재임 중에 죽었다. 그 아들 오분이 병권을 받아 부장이 되었으며 신정 후에 봉해졌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 오안이 뒤를 이었는데 오안은 노왕 손패와 붕당을 만들다가 죄에 연루돼 죽었다.
오분의 동생 오기가 뒤를 이었으며 도정우에 봉해졌다가 죽었다. 아들 오찬이 뒤를 이었다. 아, 오찬이 요렇게 내려오는 계보군요. 오찬의 아내는 곧 등윤의 딸인데 등윤이 주사를 대자 오찬도 함께 해를 입었다. 여기까지가 오국 그 오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부인전입니다. 사부인. 오나라 군주 손권의 사부인은 회기군 산음현 사람이다. 손권의 와이프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사경은 한나라 조정의 상서랑과 서현의 영이었다. 손권의 어머니 오부인은 손권을 위해 그녀를 비로 삼았고 그녀는 손권의 총애와 사랑을 받았다. 나중에 손권은 고모의 손녀 서씨를 맞아들이고는 고모의 손녀라고요? 친척 아니야? 이런 해적 같은 새끼들. 예, 맞아들이고는 사부인을 그녀보다 아래에 두려 했으나 사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손권의 총애를 잃게 되었고 요절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사부인의 동생 사승이 오관낭중에 임명되었고 점점 승진해 장사군의 동부 도위 및 무릉 태수로 옮겼으며 후한서를 100여 권 지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후한서라 그러면은 범협이 지은 후한서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후한서라는 책을 지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사승이고 나중에 범협이 그거를 적절하게 엮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이거는 그냥 글을 엮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올린 겁니다. 되게 치졸하죠. 예를 들면 뭐 삼국지도 마찬가지면 삼국지도 이제 진수가 직접 다 지었다기보다는 위지, 오지, 위서, 오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책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지은 거니까 진수 역시 이제 욕하려 그러면 그렇게 욕할 수 있겠죠. 아무튼 사부인의 동생이 바로 후원서를 지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승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부인입니다. 서부인. 오나라 군주의 서부인은 오군 부춘현 사람이다. 아까 그거네요. 아까 순권이 나중에 이제 고모의 손녀 서씨가 이 사람인가? 부춘은 요 근처 어딘데? 정확히 잘 모르겠네. 여기 안 나와있죠. 아무튼 요 근처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녀 할아버지 서진은 손권의 아버지 손견과 서로 친했으므로 손견은 누이 동생을 서진에게 시집 보냈고 그녀는 서곤을 낳았다. 이거 아까 그 맞네. 서곤은 젊어서 주곤에서 벼슬을 했는데 한나라 말기에 소요가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손견을 따라 정벌을 나가 공을 세웠다. 그러므로 편장군에 임명되었다. 손견이 세상을 떠나자 횡강에서 번능과 오미 등을 토벌하고 당리구에서 장영을 쳤다. 그는 배가 부족함으로 군대를 주둔하고 배를 보충하자고 요구하려 했다. 이때 서곤의 어머니가 군안에 있었는데 서곤에게 일렀다. 아마 주자사가 수군의 파병에 적을 막으려는 모양인데 이는 불리하다. 어떻게 주둔할 수 있겠니? 마땅히 갈대를 베어 불을 만들어. 불하는 거는 뭐야 이게? 갈대를 엮어서 강물을 건너게 하는 기구라는데요. 불을 만들어 배를 보좌해 군대가 건너도록 해야 한다. 서곤이 이 말을 손책에게 알리니 손책은 바로 이 방법을 실행해 무리가 모두 강을 건너가 마침내 장영을 깨뜨리고 작용과 유해를 물리쳐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손책은 서곤에게 단양태수를 겸하라고 표를 올렸는데 마침 오경이 광릉을 버리고 강동으로 돌아와 다시 단양태수가 되었다. 서곤은 독군 종랑장의 신분으로 군대를 다스려 여강태수 이수를 부수는데 참가해 광독후로 책봉되었고 평로장군으로 옮겨갔다. 이술은 또 누구죠? 여강은 여기거든요. 여강은 요 땅인데 이술은 또 누구지? 자, 나중에 황조를 토벌하는데 참가했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서곤이 서부인을 낳았다. 서부인은 처음에 같은 군의 육상에게 시집을 갔다. 육상이 죽자 오나라에서 토로 장군으로 있던 손권이 그녀를 불러 비로 삼고 그녀에게 아들 손등을 기르도록 했다. 나중에 손권이 오군을 떠난 것은 서부인의 질투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를 오군에 내팽개쳐 주었다. 세상에, 오나라는 이게 왜 이렇게 비빈전이 왜 이렇게 더럽죠? 10여 년이 지난 뒤 손권은 오왕이 되었다가 제위에 올랐으며 손등은 태자가 되었다. 모든 신하가 서부인을 황후로 세우라고 했으나 손권은 보씨에게 뜻이 있었으므로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나중에 서부인은 질병으로 죽었다. 그냥 오라버니 서교가 아버지 서곤의 후지위를 이어받아
후작을 이어받아 산허를 쳐서 평정하여 편장군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서부인보다 먼저 죽었고 아들이 없었다. 동생 서조가 자귀를 이었는데 전공으로 무호독 평위 장군에까지 이르렀다. 무호의 도독이다. 무호라는 곳이 아마 이 근처 어디였는데 얘가 팽택이고 무호가 어디였지? 요 근처에 있었었는데 아 여기가 무호네요. 네, 여기가 무호네요. 자 오나라 군주 이번에는 보시입니다. 보시 보부인전 아까 그 마지막에 나왔던 보시요. 손권은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네. 자 오나라 군주 손권의 보부인은 임회군 회음현 사람이며 승상 보질과 같은 종족이다. 한나라 말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데리고 여강으로 이사했는데 여강이 손책에게 무너지자 모두 동쪽으로 장강을 건넜다. 자 여강이 살았답니다. 여강이 살다가 그 양주로 왔다네요. 보부인은 아름다워 손권에게 총애를 받았으며 그 총애는 후궁 중에서 으뜸이었다. 그녀는 딸들을 낳았는데 맏딸은 노반이라 하며 이 손노반이군요. 이 사람이 자는 대호인데 먼저 주위 아들 주순에게 시집 갔다가 나중에 전종에게 갔다. 야 근데 특이하네. 보통 딸들한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지 않나요? 근데 자도 있어요. 자 이름이 노반이고 그 다음에 자가 대호인데 자가 또 특이해는 큰 호랑이입니다. 큰 호랑이. 그래서 대호예요. 자 작은 딸 이름은 노육이고 자는 소호이며 먼저 주거에게 시집 갔다가 나중에 유찬에게 시집을 갔다. 아까 예전에 그 3, 4주전 읽을 때요 거기 나왔던 전부인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손노육이라고 합니다. 아 손노반이라 합니다. 그 얘기 어디서 들었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해서 읽으십시오. 소호임이 먼저 주거에게 시집 갔다 나중에 유찬에게 시집 갔다. 보부인의 성품은 질투심이 없어 그녀가 손권에게 추천하여 바친 후궁이 많았으므로 오랫동안 손권에게 총애를 받았다. 손권이 오왕에 이어서 황제가 되자 그녀를 황후로 세우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신하들의 논의는 서씨에게 있었으므로 서씨가 왜냐면 먼저 이제 부인이 됐으니까요. 손권은 10여 년을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10년 동안이나.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모두 그녀를 황후라고 일컬었으며 친척이 상수할 때도 중궁이라고 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신하들은 손권의 뜻에 따라 그녀에게 확정된 명칭을 추서하도록 했다. 이에 손권은 인수를 주고 책명을 내려 말했다. 저거 원년 윤 10월 1일에 황제는 말한다. 황후여, 황후야말로 내가 천명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고 함께 천지의 질서를 계승했다. 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건하고 공경스럽게 짐과 더불어 수고로움을 나누었다. 뭘 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으로는 후궁의 가르침을 엄정하게 닫고 예의의 건남이 없었다. 관용을 베풀고 자애롭고 은혜로워 맑고 고운 덕망이 있었다. 백성과 신하들이 원하는 바를 나타냈고 멀건 가깝건 마음을 귀했다. 짐은 세상의 혼란을 평정하지 못했고 천하를 통일하는 일도 완성하지 못했으며 황후의 고아한 뜻을 쫓아 언제나 겸양하며 자신을 누르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때 황후에게 명칭과 호칭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또 황후는 반드시 향년이 영원하며 영원히 짐과 마주보며 하늘이 내린 복을 누릴 줄로 여겨졌다. 꿈에나마 잠시라도 생각도 못한 사이에 목숨이 이미 멈췄구나. 지가 10년 동안 우유부단하게 가만히 있었으면서 자 짐은 본뜻을 일찌감치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며 황후가 죽어 하늘의 복을 마치지 못했음을 상심한다. 애도함이 지극해 이 마음이 통한스럽다. 이제 사지절 승상인 예릉정후 고옹은 책서를 받아 존호를 수여해 먼저 죽은 황후와 함께 배양하라. 혼백에 만일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그녀가 받은 총애와 영예를 기릴 것이다. 슬프다. 보부인은 장릉에 안장되었다. 보부인이 손권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부인이었던 모양이네. 자 이번 왕부인입니다. 왕부인. 오나라 군주 손권의 왕부인은 낭야 사람이다. 낭야는 여기에요. 여기 북쪽이에요. 이게 낭야. 여기 산동의 서남쪽입니다. 낭야. 자, 왕부인은 뽑혀서 후궁으로 들어가 황무연간에 손권의 총애를 얻어 손화를 낳았다.
그의 총에는 보씨의 버금갔다. 보씨가 죽은 뒤 손화가 태자가 되자 손권은 왕부인을 황후로 삼고자 했으나 전공주가 바로 그 손노반입니다. 손노반. 보씨의 맏딸 손노반. 평소 부인을 미워했으므로 손권이 병들었을 때 그녀는 왕부인이 기뻐하는 기색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로 말미암아 손권은 노여하며 왕부인을 개깠다. 왕부인은 이 때문에 근심하다가 죽었다. 손노반이 사고 쳤구나. 손화의 아들 손호가 황제로 세워지자 부인을 추존하여 대의황후로 했으며 그녀의 세 동생을 모두 결호에 봉했다. 쓸쓸하구만. 손호가 그러니까 손호가 손권의 손자인데 그 아버지가 손화구나. 손화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왕부인의 이제 손자네, 그죠? 왕부인의 손자가 손호네. 자, 또 왕부인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면 동명이인입니다. 오나라 군주 손권의 왕부인은 남양군 사람인데 남양군 남양역이죠. 뽑혀서 후궁에 들어온 뒤 가화연간에 총애를 받았고 요게 232년에서 237년쯤이랍니다. 손휴를 낳았다. 손휴가 태자가 되었을 때 손화의 어머니가 존귀해져 여러 후궁 가운데 총애를 입던 자들은 쫓겨나 궁궐 밖에 살았다. 부인은 공안에 나갔다가 죽었으며 안장되었다. 참 슬픈 이야기다. 공안은 여기죠. 강릉 남쪽에 이제 공안이 있습니다. 자, 부인은 죽었다. 안장되었다. 손유가 즉위하자 사신을 보내 추존해 경희황후라 부르고 다시 경릉에 매장했다. 왕씨에게는 후손이 없었으므로 왕부인과 어머니와 같은 배다른 동생인 문옹을 정후로 삼았다. 자, 이번엔 반부인입니다. 반부인. 오나라 군주 손권의 반부인은 회계군 구장현 사람이다. 구장은 어딘지 모르겠죠. 회계는 여기입니다. 회계에 오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전당이 여기였구나. 구장은 어딘지 모르겠네. 어딘가 있겠죠. 그의 아버지는 지위가 낮은 관리였는데 법을 범해 사형을 당했다. 부인은 누이와 함께 공중에 직실로 호송되어 왔다. 직실이라는 거는 실을 짓는 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양잠할 때 고 작업인가 보죠. 손권이 보더니 그녀를 기특하게 여겨 불러서 후궁으로 채워넣었다. 총애를 얻어 임신하게 되었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용머리를 자신에게 주려고 하여 자기 앞치마로 그것을 받았고 마침내 솔량을 낳았다. 솔량이 바로 손권 다음의 황제죠. 자, 저고 13년입니다. 솔량이 태자로 세워지자 반부인의 언니를 출가시키기를 청하니 손권은 그것을 듣고 허락했다. 이듬해에 반부인을 황후로 세웠다. 반부인은 성품이 음험하고 질투하며 아첨을 좋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부인 등 많은 후궁을 참언하며 음해했다. 손권이 위독해지자 부인은 사람을 보내 중서령 손홍에게 여태우가 정치를 전횡한 옛일을 묻기도 했다. 그녀는 병든 손권을 보살피느라 필요하여 결국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여러 후궁이 그녀가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엿보다가 함께 그녀를 묶어 죽이고는 사악한 질병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나중에 일이 들통나서 연좌되어 사형당한 자들이 67명이나 되었다. 손권도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 장릉에 합장했다. 송량이 즉위해 반부인의 형부 담소를 기도의로 삼고 병권을 주었다. 솔량이 이제 반부인의 아들이니까요. 솔량이 폐출되자 담수와 그의 가솔들은 고향인 여릉으로 보내졌다. 참 그렇다. 오나라의 공중이 편안하지 않았구나. 와이프가 많아서 그래요. 와이프가. 유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되게 깔끔했잖아요. 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유선이 딱 이제 뭐 유선이 바보란 말이 있는데 바보 그런 얘기 이전에 일단 유선은 유비의 확실한 이제 후계자로 있었고 그래서 궁중에서 그런 더러운 일들은
많이 없었겠지. 오나라에 비해서. 오나라는 이게 많은데. 자, 아무튼 보이 슬픕니다. 전부인입니다. 이번엔 전부인. 자, 솔량의 전부인은, 자, 이번엔 솔량의 와이프입니다. 솔량의 전부인은 전상의 딸이다. 전상의 종조모였던 전공주가 바로 그 손노반이죠. 그녀를 좋아해 매번 손권에게 나아가 만날 때 그녀와 함께 있었다. 반부인 모자가 총을 얻었을 때 전공주는 자신이 손화의 어머니와 틈이 있다고 여기고는 손권에게 권해 반부인의 아들 솔량을 전부인에게 장가들도록 했다. 솔량이 제위를 이었다. 전부인이 황후로 세워진 다음 솔량은 전상을 성문교의로 삼고 도정우에 봉했으며 등윤 대신 태상 및 위장군이 되게 했다. 나아가 영평후 녹상 서사에 봉했다. 이때는 제갈각이 이제 집권할 때였겠죠. 솔량의 초기니까. 자, 이때 전씨 가족 중에서 후작으로 봉해진 사람이 5명이었는데 모두 군사를 주재하고 그 나머지는 실왕, 기도위, 황공 주변의 수기가 되었으니 오나라가 흥기아니래. 외척들 중에서 아무리 고귀하고 흥성해도 전씨 가족을 따를 수 없었다. 정작 이제 전씨들이 정권을 또 잡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공고하게 잘 지냈던 모양이에요. 자, 위나라 대장 제갈탄이 수춘성을 바치고 귀순하기를 청했을 때 전역, 전단, 전의 등은 전의 요 사람은 그겁니다. 한자가 달라요. 나란히 이때를 틈타 위나라에 투항했고 전희는 음모가 누설되어 피살당했다. 이런 말미암아 모든 전시가 쇠약해졌다. 제갈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손준 집권기인가요? 아무튼 제갈각이 몰락하고 난 이후죠. 손침인가? 손침이 솔량을 폐위해 회계왕으로 삼고 나중에 다시 내쫓아 후관후로 삼자 전부인은 솔량을 따라 본국에 이르러 후관으로 살다가 전상이 가솔들을 데리고 영릉으로 옮겼는데 피살되었다. 잠시만요. 피살되었다. 왜 피살됐을까? 누구한테 죽었거나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피살됐다네. 그냥 이 끝입니다. 각주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도 별 얘기 없고요. 자, 아무튼 그랬답니다. 자, 이번엔 주부인입니다. 주부인. 손휴의 와이프입니다. 손휴의 주부인은 주거의 딸로 손휴의 누이 주공주의 소생이다. 이 주공주는 노육입니다. 손노육. 보부인의 둘째 딸이죠. 자, 저고 말년입니다. 250년. 손권은 소유를 위해 그녀를 맞아들여 비로 삼았다. 소유가 낭야왕에 봉해지자 그녀는 단양에 살았다. 자, 건흥연간입니다. 손준이 정권을 휘두르러 왕공의 가족은 모두 근심하였다. 요거는 제갈각이 몰락한 직후네요. 252, 253년이라는데. 자, 전상의 아내는 곧 손준의 누이였으므로 오직 전공주만이 손준을 도왔다. 아, 그렇네요. 맞네. 전상의 아내가 손준의 누이다. 아우 씨, 복잡해. 죽겠네. 손준의 여동생이 전상의 와이프다. 자, 처음 손화가 태자가 되었을 때 전공주는 왕부인을 참언하고 손노반이죠. 참언하고 해를 끼쳐 손화의 태자 신분을 폐하고 노왕이 손패입니다. 손패. 노왕을 태자로 세우려고 했지만 주공주가 손노육이 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사이가 벌어졌다. 자, 오봉연간입니다. 254에서 256년이랍니다. 손의는 손준을 죽이려고 모의했으나 일이 발각되어 주살당했다. 전공주가 주공주와 손의가 함께 모의했다고 상주했기 때문에 손준은 주공주를 까닭없이 죽였다. 손노반이 자기 여동생인 손노육을 죽였네요. 죽인 거네 결국엔. 이거는 손효는 두려워 주부인을 건업으로 돌려보내며 손을 붙잡고 울며 헤어졌다. 주부인은 아까 전상의 딸이었나 그랬나? 아, 전상의 딸이에요는 그 손노육의 딸이네요. 손노육의 딸.
건업이 이르자 손주는 또 그녀를 손휴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태평연간입니다. 256년에서 258년이랍니다. 솔량이 주공주가 전공주 때문에 죽은 것을 알고 손노육이 손노반 때문에 죽은 것을 알고는 주공주의 손노육의 사망 원인을 묻자 전공주는 손노반은 두려워하며 말했다. 저는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모두 주거의 두 아들 주웅과 주손이 자백한 것입니다. 솔량은 주웅과 주손을 죽였다. 여기 아마 솔량이 제위에 오른 다음인가 보죠. 주손의 아내는 손준의 누이 동생이다. 손침은 더욱더 솔량을 꺼려 마침내 솔량을 패하고 손휴를 세웠다. 영한 5년입니다. 영한 5년 262년. 자, 손휴는 주부인을 황후로 세웠다. 손휴가 세상을 떠나자 군신들은 주부인을 황태후로 추천했다. 손호는 한 달 남짓 즉위했다가 그녀를 경황후로 편적시켜 안정궁에 거주하도록 했다. 감로 원년입니다. 265년 7월 핍박을 받아 죽었으며 정릉의 손휴와 합창되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하노? 제명을 살지를 못하네. 자, 이번에는 하희전입니다. 하희. 손화의 하희는 단양군 구용현 사람이다. 이거는 손화의 와이프군요. 손화는 이제 황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희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희라는 게 여자라는 말이거든요. 자, 손화의 하희는 단양군 구용현 사람이다. 아버지 하수는 원래 기병이었다. 손권이 일찍이 여러 군영을 시찰하다가 길에서 하희를 보게 되었다. 손권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특이하다고 생각해 궁중으로 불러들여 아들 손화에게 주었다. 하희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손권은 기뻐하며 그 이름을 팽조라고 했으니 이가 곧 손호이다. 그러니까 하희가 이제 손호의 어머니네요. 그죠? 태자 손화가 폐위된 뒤 남양왕이 되어 장사에서 살았다. 손량이 즉위하자 손준이 정치를 도왔다. 손준은 평소에 전공주를 잘 섬겼는데 손노반이죠. 전공주가 손화의 어머니와 틈이 생기자 마침내 손준에게 권해 손화를 신도에 옮겨 살게 하고 사신을 보내 사약을 먹게 하니 적비 장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희가 말했다. 만일 모두 따라 죽는다면 누가 고아들을 키우겠습니까? 잠깐만요. 뭐 좀 찾아보자. 보자. 손화의 어머니가 누구죠? 손화의 어머니가 아까 처음 왕부인이죠, 그죠? 왕부인 둘이 있었었는데, 네, 처음 왕부인입니다. 처음 왕부인이 손화의 어머니였고, 그래서 그 지금 보니까 전공주가 손화의 어머니와 틈이 생겼다는 거는 아까 나왔던 얘기죠. 아까 그 왕부인 할 때 나왔던 얘기죠. 왕부인 할 때 아까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손권이 그 손노반이 전공주가 평소 부인을 미워했으므로 손권이 병들었을 때 그녀는 왕부인이 기뻐하는 기색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미에 손권은 개빡쳐서 왕부인을 매우 꾸짖었다. 그래서 왕부인이 이 때문에 근심하다가 죽었다라고 했죠. 요때 사건을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자, 아무튼 다시 읽어보죠. 손주는 평소에 전공주를 잘 섬겼는데 전공주가 손노반이 손화의 어머니 왕부인과 틈이 생기자 마침내 손준에게 권해 손화를 신도에 옮겨 살게 하고 하고는 사신을 보내 사약을 먹게 하니 적비 장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적비 장씨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걸 보면 그 적비라는 말이 이제 정실이라는 의미거든요. 의미일 거거든. 그러니까 하희라는 사람이 요 하희가 손호의 어머니인 하희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첩이었네요. 손화의 첩이네요. 손화의 첫 번째 부인이 정실 부인이 아니네요. 근데 이제 정실은 따라 죽었고 손화가 죽을 때 따라 죽었고 이제 첩인 하희는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그 계속 안 죽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모두 따라 죽는다면 누가 고아들을 키우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자, 마침내 손호와 그의 세 동생을 길렀다. 손호가 즉위하자 손화를 추전해 소혼 황제라 했으며 하인은 소혼 황후가 되었고 승평궁으로 일컬어졌다. 그녀는 한 달 남짓 있다가 황태후로 올라갔다. 아우 하홍을 영평후로, 하장을 율량후로, 하식을 선성후로 봉했다. 아, 이 하씨들이 여기서 나온 그거였구나. 하홍이 죽자 아들 하막이 뒤를 이어 무릉감군이 되었으나 진나라에 의해 피살됐다. 하식의 관직은 대사도까지 이르렀다. 오나라 말 혼란스러울 때 하씨들은 교만하고 윗사람을 범해 자제들은 방자했으므로 백성은 이를 걱정했다. 따라서 민간이 떠도는 말은 이렇다. 손호가 죽은 지 오래되어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씨의 자식들이구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빈전 마지막입니다. 등부인전입니다. 등부인. 손호의 등부인은 태상 등윤의 동족의 딸이다. 등윤이 멸족당한 뒤에 등부인의 아버지 등목은 등윤과 관계가 소원하여 변방군으로 옮겨졌다. 손유가 즉위해 대사면을 실시해 그들은 겨우 돌아왔다. 손휴는 등목을 오관중랑으로 삼았다. 손호가 오정후에 봉해지고 난 다음 등목의 딸을 불러 비로 삼았다. 손호가 즉위하자 황후로 세워졌으며 등목은 고밀후에 봉해지고 위장군 및 녹상서사에 임명되었다. 나중에 조정의 대신들은 등목이 존귀한 인척이라고 생각해 그를 손호에게 추천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등부인에 대한 총애가 점차 식자 손호는 기뻐하지 않았으며 손호의 어머니 하씨가 늘 그의 행위를 좌우했다. 하씨가 하이군요. 태사들도 태사라는 거는 청문과 역법에 따라서 제사나 정책의 기륭을 따지는 그런 관직이라 합니다. 자, 태사들도 역법의 운세를 말하며 황후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다. 손호는 무술을 믿었으므로, 무술이라는 것은 무당이요, 등황후는 폐위되지 않았으며 늘 승평궁에 공양했다. 등목은 창호군으로 보내져 살게 되었는데 비록 자기는 빼앗기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은 유랑하는 것이었으므로 창호군의 길을 따라가다가 근심으로 죽었다. 창호군은 여기죠. 교지의 여기. 하포, 울림, 창호. 여기 창호입니다. 계림 근처입니다. 계림 근처. 지금의 계림 근처. 황후의 궁중 관원들은 오로지 명목적인 관리로 숫자만 채웠을 뿐인데 손호는 전처럼 그들의 할애와 표와 소를 받았다. 그러나 손호의 많은 총이 가운데 황후의 옥새와 술을 차고 있는 자가 많았다. 천기 4년입니다. 280년 등부인은 손호를 따라 낙양으로 옮겼다. 오나라가 망한 거죠. 자, 이렇답니다. 평하여 말한다. 주역에 집안을 바르게 해야 천하가 안정된다라고 했고, 시경에 예법으로 첩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는데 이르러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다. 진실하다 이 말이여. 멀리는 제나라 환공을 바라보고 가까이는 손권을 살펴보아도 무릇 식견 있는 선비들의 명철함과 호골의 의지를 갖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적자와 서출의 구분이 없어 내실이 어지러워져 고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재앙을 후세까지 남겼다. 이로 말미암아 논하건대 오로지 도덕과 예의를 중심으로 삼고 공평과 전일함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된 다음에야 이런 허물을 극복하고 면할 수 있겠구나. 되게 좋은 평이네요. 진수가 요 얘기를 했는데 집안 관리를 못해가지고 단속을 못해가지고 나라 말아먹은 예로 이제 손권하고 그 다음에 제나라 환공을 들었는데, 제나라 환공이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더라. 환공이 죽고 나서 이제 무슨 권력 다툼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잘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권력 다툼들이 있어서 환공의 장례도 지금 제대로 치르지 않고, 아무튼 죽기도 좀 비참하게 죽었고 말년에
죽은 뒤에도 아무튼 대우가 좀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관련한 일을 얘기하는 것 같고, 손권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읽은 것과 같습니다. 손권의 경우에 내가 아까 비가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와이프들이 많다. 와이프들이 많다는 건 사실 애들이 많다는 거고, 애들이 많다는 거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 싸움 분쟁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하고 반면에 위나라의 경우에는, 촉의 경우에는 이제, 촉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제 애가 없었고, 유서원이 그래서 절대적인 그게 있었고, 그 절대적인 정통성이 있었고, 뭐 지금이야 뭐 정통성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옛날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촉하는 이제 적어도 그런 일로는 항상 이제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유선한테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제갈량조차도. 제가 이제 다행인 점은 유선이 이제 제갈량을 잘 따랐다는 것이고, 위나라의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른데, 위나라의 경우에는 비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고 그리고 자식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그걸 탁월하게 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말로는 뭐 원시들의 예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조비하고 조식 같은 아들들 중에서 이제 고민하던 그 조조에게 그렇게 직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능력이야 어쨌거나 간에, 능력이나 인성이 어쨌든 간에 어쨌거나 이제 조비를, 엄청나게 큰 결함까지는 없는 조비를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로 지목하는데 확실히 성공했고, 그리고 조비가 즉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조식이 당한 꼴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황제의 권위가 흔들림 없이 쭉 이어졌다는 거죠. 왕의 권위가.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오나라가 후방에서 산월들이나 아니면 이민족들이나 아니면 자국민들의 반란이 터졌다는 것하고 연결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째 집안 돌아가는 꼬라지도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특히 지금 읽으면서 내가 느낀 거는 손노반 있죠, 손노반. 그 보부인의 첫째 딸 손노반이 사고를 친 것이 이게 오나라의 결국에는 멸망까지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마 그 손노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나올 일이 있겠죠. 지금은 되게 이제 간략하게 나왔는데, 아마 나중에 다른 열전들이나 아니면 뭐 그렇게 자세히 나올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비빈전이었고, 다음 열전은 종실전입니다. 종실전. 손정, 손유, 손교, 손환, 손분, 손보, 손익, 손광, 손소, 손환이 2명이네. 네, 아무튼 이렇게 종실전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종실전은 또 내일 읽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